이번에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청구 취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청구 취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청구 취지에서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자료 외에도 재산 분할이나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필요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모 씨는 2017년경에 남편과 혼인하였고 당시 취업준비생이던 전모 씨는 2018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혼인 당시 남편의 재산인 5천만 원과 전세대출 8천만 원을 받아 주택에 입주했으나 결혼 후 전모 씨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대출 5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별도로 적금을 부으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전모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 취지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표기하는 항목으로 만일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청구 취지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 맞춰 작성된 청구 취지를 보면서 각 항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건 본인으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처럼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이자 산정 방법과 이자를 청구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위자료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자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적용되어 사건 내용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자가 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산 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촉진법상의 이자가 아닌 확정 판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자 비율과 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이 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만일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다면 자녀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편의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명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고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을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는데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과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청구 취지 항목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항과 3항에서 말하는 위 금원에 대하여라는 문구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3,500만 원을 각각 뜻합니다. 그리고 7항에서 말하는 제2항이란 위자료 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총 금액을 말하고 제5항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이란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지 않아도 피고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가집행 선고를 구할 때에는 위자료인 제2항과 양육비인 제5항만 기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는 모든 단어마다 필요한 뜻이 있고 각 단어에 따라 청구 취지의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과 특정한 날짜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과 민법에 의해 연 12%와 연 5%의 이자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첨부된 양식을 보고 상황에 맞게 청구 취지를 작성해 보세요.